이런 취업 대란 와중에 들려오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된다는 소식, 청년들이 분노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새 유독 많이 들리는 얘기죠. 뭐 얼핏 들으면 아름다운 얘기 같은데 우리 청년들은 반대를 넘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요새 취업이 얼마나 어렵냐? 취준생만 86만 명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거는 그나마 적극적으로 취업 준비를 한 사람만 센 거고요. 취업을 포기한 사람까지 합치면 무려 154만 8천 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청년들 취업이 어려운 와중에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비정규직 직원분들을 정규직화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민주노총도 방역 수칙 무시하면서 몇천 명이 시위해서 정말 말이 많은데요. 이 민주노총이 이 시국에 공격적으로 시위하는 이유도 바로 이 건강보험공단 정규직화 때문입니다. 여기에 20, 30대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죠. 청년들이 보통 잘 뭉치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온라인에서 댓글 달거나 아니면 뭐 각자 목소리 내거나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공정 채용 문화제까지 열고 말 그대로 규탄에 나섰습니다. 청년들이 이 정도까지 한다는 건 정말 분노한 겁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근데 일부 어른들, 그러니까 도덕을 들이대는 꼰대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다 같이 좋은 직장 갖고 다 같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면 얼마나 좋냐. 그 사람들 사회적 약자다. 너희들한테 조금의 피해도 안 가는데 왜 그렇게 잔인하고 냉정하냐.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기적이어서 나라의 미래가 너무 어둡다. 이렇게 20, 30대들을 뭐 공감 능력이 결여된 이기심의 화신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돼요. 평등과 연민, 뭔가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감정이입을 해서. 나는 뭔가 개고생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혹은 뭐 노력을 해서 어렵게 정치했는데, 누군가는 너무나도 쉽게 어떤 검증이나 뚜렷한 노력 없이 얻어낸다? 너무 열받는 일 아닙니까? 요새 청년들이요, 정말 정규직 자리 하나 얻으려고 기를 쓰고 공부합니다. 정말 앞이 깜깜해요. 보장된 것 하나 없다는 불안감, 그리고 점점 취업문은 좁아지고 통장잔고는 떨어져가고, 정말 운 좋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는 사람들은 너무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청춘을 보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신입 채용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이고 업력이 긴 회사들은 말 그대로 40, 50대 천국이 돼버렸어요. 솔직히 꿀 빠는 아재 한 명 나가면 청년 2명이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깝죠. 청년들을 위한 문이 좁아지고 사다리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이죠. 자, 그렇게 좌절감과 무력감이 극도로 쌓인 상황에서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데 누군가는 공정한 절차 없이 정규직이 된다? 과연 이 현실을 박수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꼰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자리 어차피 너네가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다. 너희들 파일을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렇게 분노하냐? 마음이 삐뚤어진 거다.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요, 공감 능력을 한 번만 발휘하면 그런 얘기 쉽게 못합니다. 꼭 내 자리를 직접적으로 뺏는 게 아니더라도요, 나는 개고생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누군가는 쉽게 얻어간다는 그 현상에 눈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불공정에 당연히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따뜻해라, 공감해라, 연민해라, 그런 걸 강요하는 거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논리적으로 따져봐도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당연히 청년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공공기관의 일자리라는 건요, 결국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저도 공기업을 다녀봤는데 결국 기재부나 상위부서에서 예산을 정해주면 그 안에서 인건비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더구나 지금 건강보험공단은 적자인 상황입니다. 만약 인건비를 늘리는 것도 국민의 세금을 빼앗아 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일자리는 제로섬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가 혜택을 보면 누군가는 그만큼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서 얻는 혜택은 과연 누가 희생해서 감수해야 될까요? 몇십 년씩 회사 다닌 40, 50대 분들, 이분들 정년 줄이고 월급 줄여서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름답죠. 강자들의 몫을 떼어서 약자들에게 주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장담하건대 이거는 과거에도 불가능했고요, 앞으로도 불가능할 겁니다. 갖은 이유를 붙여서 결사 반대할 거예요. 노조도 있고요. 그냥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전체를 위한 일이어도 내 밥그릇이 위협받는다? 갖은 이유를 붙여서 반대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인 거죠. 그럼 결국 누가 희생하게 되겠습니까? 가장 만만한 사람이 희생양이 되겠죠. 바로 취업 준비생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혹은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은 뭘까요? 아직 회사에 들어오지도 않은 아무 힘없는 미래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는 거죠. 취준생들은 조직할 힘도 반대할 힘도 없으니까요. 올해만 해도 코로나 탓에 공기업 채용이 39%나 줄었습니다. 청년 채용하겠다 말은 했지만 결국 상황 어려워지니까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는 거예요. 결국 기업이나 정부나 똑같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가장 편리한 방법이 신입사원 채용 감소라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된 거죠. 이런 취업 대란 와중에 들려오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된다는 소식, 청년들이 분노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지금 대한민국 고용시장에서 가장 약자는 누가 뭐래도 청년들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분노와 반대는 어쩌면 약자의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공감 능력 떨어지는 비인간적인 메시지가 아니라요. 각자의 의견과 이해관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침을 싸잡아서 비판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